두 번째 사건, 한 성악 강사가 무려 3년 동안 고등학생 제자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학대를 일삼은 사건입니다. 성악가를 꿈꾸던 학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폭언과 학대를 혼자서 꾹꾹 참고 견뎠는데요.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무대에 서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학생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모든 예고 애들은 한 명씩의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정규 수업 시간에 레슨을 봐주고 그 외에도 이제 개인 레슨을 받는 거죠. 명절 전주에 지나가는 말로 어떤 애는 선생님한테 아메바라는 소리를 들었대. 그랬더니 엄마 나는 병 소리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백업을 몇 개 받았는데 어마무시한 거죠. 문장 안에 병 기본으로 다 들어갔고 뭐 장애인이냐 따따로 패버리고 싶다. 수가 ቁ꾸숙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리고 애도 이제 막 발작하듯이 소리 지르고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네, 성악 레슨을 받을 때는 나중에 연습하려고 녹음을 해둔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얘기에 놀란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레슨 당시 녹음 파일을 전부 다 들어봤다고 합니다. 무려 400여 개의 녹음 파일에 담긴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렇게 하면 이 키든 높은 키든 다 똑같이 같아. 네. 어떻게 했어? 몰라. 아니 네가 어디 잘못한지 몰라? 그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에티튜드를 갖고 하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지. 같은데 노래하는 게 노래하지 말라고 숨도 똑바로 안 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잘 좀 해봐. 이 시트라임 대선분된 칭찬은 좀 하지 말고 한다고 그냥 노래 네. 뭐만 했어 내가 지금. 또라 아니 그거 아니야. 진짜 왜 발음을 그렇게 형 X처럼 하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유발의 살 속에 와, 이거 삐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욕이 얼마나 많으면 삐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숨쉬듯이 욕설을 이어간 이 강사 A씨. 피해 학생의 발성이 안 될 때는 협박 그리고 성희롱적인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시죠. 맞다고 때리고 싶다. 10대씩 때리고 싶고. 아 진짜 높이고 싶네. 목이 이상하잖아 지금. 감히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일을 많이 해도 이럴 수 있어. 레슨 전날에는 저거 하지 말고. 진짜 그런 거 중요해. 진짜 견디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 학생은 애초에 어쩌다가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가요? 예, 피해 학생은 지금 현재 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네. 중학교 3학년 당시 때 이제 이 강사 A 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매우 큰 소질을 보여서 예고에서 운영하는 영재 과정을 밟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예고에 있는 음악 부장님께서 이제 이 강사 A 씨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고에 있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분인데다가 젊은 테너 유학파 출신이라는 얘기를 믿고 학생을 완전히 맡기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 학생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예술고등학교는 그 학생 한 명당 성악과 학생 한 명당 강사 한 명이 1대1로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또 학생이 이제 계약되어 있는 강사가 미리 있으면 그 강사가 그 예술고등학교에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 1대1 레슨 시간뿐만 아니라 예고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중에서도 계속된 이런 폭언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의 과외도 받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받고 계속 맞습니다. 시달렸겠네요. 예. 자, 변호사님. 아니, 아무리 이 학생의 진로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강사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폭언이 이 정도로 심했다라는 거는 학생에게도 너무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400개 넘는 파일을 들어봤는데 전부 다 이제 욕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고음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호흡이나 발성이 가르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지없이 폭언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이 특색이 있었고 변성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학생한테 이제 성기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강사에서 다른 강사로 바뀌고 나서는 또 이제 성적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라고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폭언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또 이제 발성이 안 되다 보니까 목을 또 누르는 그런 행동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돼서 더 고음이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런 피해를 그동안 알리지 않고 있다가 올해 2월에 이런 걸 알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피해 학생 혼자 무려 한 3년 넘게 감내를 해왔던 건데 왜 빨리 더 알리지 않았던 건가요? 예, 이게 뭐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A 씨의 지속적인 폭언에 따른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의심이 됩니다. 네. 네. 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A 씨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하는데 학생들이 항의는커녕 어떻게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잖아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서 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양육자나 교사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거에 좀 노출이 되기가 쉬운 것이지요. 예, 게다가 이 피해 학생은 선생님을 또 굉장히 잘 따르는 모범생의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강사 A 씨의 말도 좀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수업을 빙자한 학대를 이렇게 몇 년이나 받았으니 얼마나 이 시간이 지옥 같고 학생은 또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요? 이게 학대란 생각조차 못했었다는 피해 학생은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저희에게 어렵게 현재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진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치매 걸렸냐, 뇌가 없냐, 제대로 못 부를 때는 막 없는 놈처럼 부르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성희롱을 하시고 저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성악 세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배우는구나.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쌤이 가르치던 그 발성도 다 거짓이었고 뭐 성실하게 하면 결국에 성공한다. 그런 거조차 다 절 배신하니까 이런 말들까지 들어가면서 버틴 게 그냥 다 의미가 없어 보여서 요즘에 좀 나쁜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제 몸과 마음을 그냥 다 망쳐버렸어요. 버텼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한 말도 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게요. 자, 피해 학생이 어쨌든 강사 A 씨를 믿었기 때문에 충격 또한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이 피해 학생이 워낙 폭언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네. 폭언에도 무감각해질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잊고 지냈는데 요즘 또 기억이 되살아나서 많이 좀 힘든 상태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지금 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도 어쨌든 또 이제 극단적인 이런 생각까지도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까지 지금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강사에서 이제 다른 강사로 바뀌고 나서는 실제 성적이 오르기도 했답니다. 원래 이제 예고에 네. 들어갈 때 그때 서울대 음대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이제 스트레스도 심했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더 이제 대학에 이제 입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제 무기력함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고음만 올라가면 폭언을 듣던 이제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노래를 부르다가도 고음에 가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트라우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강사라는 사람 자기 지도력이 부족해서 일부러 이렇게 폭언을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네. 자, 대체 이 강사는 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이렇게까지 대했을까요? 뉴스헌터스에서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강사는 피해 학생 측의 문제 제기에 학교를 통해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3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강사의 폭언 이 스승이 제자한테 했다라는 게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요. 법적 처벌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해둔 상황이고요. 피해 학생 또한 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아까 이 변호사님 이게 이제 뭐 예고의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개인 레슨도 받고 이 선생님이 그대로 학교 수업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학교에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업을 하는 사람을 방관했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직 강사로 자동적으로 임용이 되고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뉴스런터 측에서 문의를 하니까 이게 뭐 음악장이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교육청에 문제 제기도 하고 재임용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제보자 입장에서는 다른 피해 학생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용기 내서 제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 학생이 부디 마음의 상처를 털어내고 성악가의 꿈을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